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FDMNS 계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DFT 캘큘레이션이나 FDMNS 캘큘레이션은 기본적인 일렉트론의 어, 그, 웨이브 펑션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해밀토니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이 해밀토니안이 일렉트론들의 각각에 대해서 또는 이제 일렉트론과 뉴클리어에 대해서 또는 일렉트론 사이에 어떤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각각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DFT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FDMNS도 마찬가지지만 이놈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고 이놈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SCF라든지 뭐 이제 수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건 좀 이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웨이브 펑션을 이제 결정해 놓고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DFT 같은 경우에는 밀도 범함수이죠. 데시티 펑션을 갖다가 직접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런 것들이 FDMNS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직접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어떤 웨이브 펑션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웨이브 펑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 파이1, 파이2들은 각각의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비탈, 애토믹 여기죠. 애토믹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CO나 몰레큘러 오비탈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의 선형결합이 파이 i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선형결합이 이 카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 카이 S가 뭐냐면 뭐 가우시안 펑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우시안 펑션 형태의 어떤 베이시스를 만들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컨트리뷰션 하는 CSI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요놈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이걸 갖다가 해밀턴에 집어넣고 웨이브 펑션을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죠. 또는 뭐 STO 수소 원자 모델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STO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도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제 FDMNS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FDMNS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DFT 계산과 같이 밀도의 어떤 density 펑션에 대한 어떤 함수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형태꼴로 계산하는 방법들은 뭐 페프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의 어떤 오비탈의 웨이브 펑션을 합해서 새로운 몰레큘 오비탈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런 형태꼴로 어떤 선형적인 결합으로도 우리가 어떤 웨이브 펑션을 만들어서 그놈의 어떤 선형결합 ECSI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수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FDMS를 얘기하자면 이제 좀 다르게 이놈들을 찾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직접 이제 이게 이제 밀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놈을 직접 이제 FDM Finite Difference 메소드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먼저 직접적인 예를 한번 이제 보여주는 예로서요. 우선 이제 백금에 대한 예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인풋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쭉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모레큘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꼴, 이런 모델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모델에 대한 포지션들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프로브 애텀이 되겠죠. 여기 이제 프로브 애텀 이제 중심 원자가 될 거고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이제 산소가 3개죠. 3개를 이제 배치를 시켰습니다. 배치라는 건 이놈을 그냥 빼면 됩니다. 이놈이 6개 위치에서 한 3개 정도 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 편하게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그린 펑션을 썼는데 이 그린 펑션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FDM 방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 편의상 계산을 위해서 그냥 그린 펑션을 썼고요. 그래서 empty potential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CF도 그냥 여기서 안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놈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 놈은 다 계산을 한 거고, 직접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그린 펑션을 뭐 그냥 어플리케이션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그냥 그린 펑션이라고 써놓을 겁니다. 근데 원하시면 이름을 갖다가 지우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FDM 방법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니면 그린 펑션을 쓰면서 SCF 계산을 하고요. 그런데 SCF 할 때 이게 이제 몇 번 그 SCF 수렴할 좀 그 숫자를 직접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렴하는 걸 갖다가 충분히 줘야만이 수렴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8이면 너무 적고요. 한 30에서 50 사이에 해놓으면은 수렴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서 계산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T-L3H에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말이고, 반경은 2.3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요 정도 지금 악시전이 존재하는 건데, 이거 사실은 이것도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악시전까지만 계산하고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지, 이놈도 사실은 여기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레디어스를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여기까지가 한 2.7, 3.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3.5 뭐 충분히 잡아도 관계는 없고요. 그 다음에 observe atom을 1이라고 잡았습니다. observe atom이라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애톰인데, 굳이 이제 여기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observer라는 걸 갖다가 이제 probe atom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는 그냥 1로 썼는데 뭐 특별하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이 0,000 여기에 존재하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ve memory라고 적었는데요. 이 save memory 같은 경우에는 FDM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그 SCF 계산을 막 하다 보면은요, 그 메모리에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계속 저장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셧다운이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그걸 좀 그 메모리를 지우고 계속해서 뭐 메모리를 좀 더 뭐라 할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 그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이브 메모리라는 카드를 하나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니셀 자체가 이제 사실 유니셀로 이제 본다면 이 모레큘 같은 경우에는 모레큘 자체가 여기서 이제 모레큘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모레큘은 아니죠. 하지만 이 형태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차지가 프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지 풀이라고 써놓고 그냥 이놈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관계없이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천하는 건 FDM을 추천하고요. 그린 펑션을 노라고 치면 이제 뭐 안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린 펑션에다가 SCF를 같이 해주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한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PT1일 때, 그 다음에 PT2일 때, 2개일 때, 그 다음에 3개일 때 뭐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일하고도 이제 직접 이제 포일은 우리가 실제 값이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잠시만요. 우선 이제 뭐 여기에 제가 이제 경로를 하나 지정을 해야겠죠. 여기 지금 제가 어떤 파일이 어디 있냐면 여기 경로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한번 보여줄게요. 그 FDM 파일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만 이렇게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냥 집어넣고 거기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여기다가 쭉쭉쭉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쭉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제가 PTO 텍스트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 상태라고 보면 저는 이제 3.0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까 이제 보여줬던 것은 요건 다 지운 겁니다. 요게 다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 거리, 요거는 거리까지, 실제 거리까지를 여기다가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일 같은 데다가 그 다음에 악시전을 직접 이제 여기다 배치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고요. 아까 CH 프리라고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같은 그 카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컨볼루션 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하고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FDM 파일도 우리가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하고요. 제가 이제 SCF를 안 하고 그냥 그림 펑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 값으로 그냥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FDM MES 윈도우 64 이걸 갖다가 더블 클릭을 딱 하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되게 이제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처음만 이제 계산하고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지금 초기 값을 계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돌아가는 걸 이제 뭐 일단 해놓고요. 이 반경을 늘리면 늘릴수록 원자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원자 개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3.0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한 60스트롱에서 7홍스트롱 정도 하면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벌크 상태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계산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50까지인데 일단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볼까요? 뭐 금방 계산을 하니까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좀 보시면은 이놈을 잠깐만요. 요렇게 한번 볼까요? 계산된 놈 이렇게 이제 계산된 파일을 한번 볼게요. 이미 저는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지금 여기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쪽에 지정을 해놔서 이게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여기 컨볼루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에너지를 지정하면 페르미 에너지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페르미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열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컬럼이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들 계산한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꺼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TO에 대한 first-hand 계산 텍스트 파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팁이냐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우리 모델을 세울 때 보시면은 이제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게 코어 애톰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애톰이 센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000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000.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위치를 정할 때 좀 사실은 난감한 점이 있죠. 그냥 그 상태를 보고 위치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서페이스 위에 TIO 서페이스 위에다가 그 다음에 플래티늄을 하나 이제 올려서 DFT 계산한 겁니다. 이게 DFT 계산해서 CIF 파일로 만든 건데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지점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얘가 이제 프로브 애톰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PT인데 프로브 애톰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계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야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치를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주려면 그게 그렇게 해야 하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IF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우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뭘 열으냐면 아르테미스를 하나 열면 됩니다. 아르테미스 하나 이렇게 이제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의 페프 캘큘레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저기 CIF 파일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CIF add를 치시면 아까 이제 이 파일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지금 현재 보이는 파일이 CIF 파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DFT 계산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CIF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놈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제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찌됐건 P1이니까 이거야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L3 지금 PT 다행히 여기 거는 스페이스그로 여기가 엣지를 L3로 놨기 때문에 쭉 이제 내려보시면 여기가 PT가 이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얘를 중심 원자로 해라 이런 말이 여기다 클릭을 하는 겁니다. 코어를 얘를 해라 이런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놈을 그냥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run atom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run atom을 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코디네이션 그 XY 지축의 좌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걸 갖다 그대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까지 또는 뭐 원하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고 난 다음에 이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그냥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XY 지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모르니까 직접 집어넣어야 합니다. 얘는 예를 들면은 78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원자번호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그 XY 지축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제 느낌표를 사용해 가지고 또 계산하지 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여기 이쪽에다가 원자 번호 쓰고 뭐 7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거니까 모레큘 형태로 가공해서 계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아르테미스를 사용하시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이걸 지우고요. 얘도 저장하지 않고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제 클러스터 이제 징크 옥사이드에 대한 어떤 클러스터 사이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이미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뭐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앞에서는요, 이건 이제 모레큘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크리스탈 그룹을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크리스탈 그룹에서 우리가 사이즈별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프로베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있고, 여기가 이제 30번이 될 거예요. 잠깐만요. 요거를, 잠깐만요. 잠시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30번이 됩니다. 30번. 징크 옥사이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일 아웃 어떤 폴더 이제에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일명을 정하고, 뭐 여기서는 그냥 그림 펑션을 썼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레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에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룹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 구조를 만들려면은 스페이스 그룹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스페이스 그룹 AP63MC 이거를 이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3까지 또는 뭐 컨볼루션 하면 된다. 그래서 요 형태의 뭐 예를 들면 CI 파일 하나 얻어오면 바로 이제 이런 구조들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베톰이 있는데 그놈의 프로베톰의 주위로 예를 들면은 3.0일 때, 그 다음에 3.3일 때, 이렇게 4.0일 때 그냥 숫자, 여기 있는 숫자만 그냥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3.3, 4.0, 5.0, 6.0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징크 주위에 징크의 어떤, 여기 이제 징크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얘가 징크가, 그래서 징크 주위에 예를 들면 악시전이 있을 때, 징크 주위에 12개의 징크가 있을 때, 그 다음 또 악시전이 있을 때, 그때의 어떤 그 젠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티클의 사이즈 면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 뭐 어렵진 않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요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파일도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파일도 만들어 놔 가지고 그냥 뭐 굳이 뭐 이거는 뭐 파일을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뭐 empty 파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이걸 굳이 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걸 그냥 타이핑 하시면 그냥 보시고 금방 타이핑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악세션 스테이트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애톰들을 지정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애톰 카드를 지정을 하는데 요거 하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제가 이제 뭘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징크 옥사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코발트를 도핑한 거죠. 그래서 코발트를 도핑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조는 스트럭처는 징크 옥사이드를 살 거예요. 징크 옥사이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징크 옥사이드의 각각의 자리에 이제 바꿔볼 거예요. 뭘 바꾸냐면 코발트를 바꿔볼 거예요. 이게 지금 징크 옥사이드인데 XY 지축에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아니고 이제 몰레큘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는 거죠. 대신에 꽤 길게 이제 그 계산을 하면 되니까 60스트롱까지 60스트롱에서 7스트롱 계산하면 벌크랑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 여기 보면 쿼드러폴이라는 게 있어요. 쿼드러폴. 이 쿼드러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이폴 트랜지션을 얘기합니다. 다이폴 트랜지션이라는 게 1S에서 예를 들면 2P로 그러니까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이동하는 게 다이폴 트랜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쿼드러폴 트랜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1S가 3D로 못 가는데 그것까지 고려한 게 바로 쿼드러폴입니다. 그래서 쿼드러폴 트랜지션이라는 카드를 하나 쓸 겁니다. 그래서 1S에서 3D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생각하면요 쿼드러폴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쿼드러폴 쓰게 되면 다이폴과 함께 두 개를 동시에 계산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런 경우를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쿼드러폴이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애톰이라는 카드를 하나 쓸 겁니다. 이제는 여기 보면 1, 2 원래는 여기 원자 번호를 썼는데 원자 번호를 쓰지 않고 우리가 그 대신에 애톰이라는 카드를 써서 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줍니다. 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자, 자 1이라는 건 첫 번째 원자고요. 2라는 것은 여기 2라고 적혀 있는 건 두 번째 원자. 다시 하면 징크가 되겠죠. 징크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뭐냐면 3번 애톰, 3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악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애톰이라는 요 카드를 하나 써주는데요. 이게 애톰 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애토믹 넘버입니다. 코발트, 징크, 산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뭐냐면 밸런스, 넘버 오브 베인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에다가 써야 할 밸런스 스테이트의 그 개수, 내가 써줄 개수를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카드가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2번은 이제 요거라는 것은 이 3이라는 건 뭐냐? 3이라는 것은 우리가 3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S, 2S, 3S 이렇게 하는데 이 3D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D에 우리가 총 10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그 3D의 2 스테이트니까 그죠? 3D가 3죠. 3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오비탈 밸런스 오비탈의 그 NL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3의 1S, 2S 그 다음에 1S, 2P 그다음에 1S 그러니까 3S, 3P, 3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D 스테이트에 7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10개죠. 10개 쓰는데 7개니까 전자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그 다음에 4S에 2개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D에 7개, 4S에 2개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0번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2S에 2개, 2P에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코발트, 그 다음에 징크, 그 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징크입니다. 아니 코발트입니다. 코발트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주위에 4개 있고, 그 다음에 징크가 있고요. 코발트가 그 옆에 또 3개. 이게 사실 원래 징크 자리였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코발트를 체인지 시켜 놓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도핑을 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핑을 시켜 놔서 그 다음에 하나씩 그럴 때 젠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4, 6, 8 12 이런 말이 여기를 다 숫자를 바꿔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향성을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FDM 파일에 얘의 위치를 이제 적어놔야겠죠. input 파일이니까. 자, 이제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사이드에 input 파일에 그 CO 제가 empty로 계산한 머핀트 포텐셜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냥 empty라고 쓴 것 뿐입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원하시면 역화들 뭐 지우거나 그러면은 FDM을 계산하고 뭐 SCF를 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했고요. 자, 얘 이제 위치 저장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계산하게 되면 아웃풋에 징크 코발트 옥사이드에 그 다음에 요걸로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요거 좀 바꿔줄게.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요놈은 바꿔줄게. 7개 그죠? 7개 S에 2개 이렇게 했었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이렇게 일단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놈은 잠깐만요. 아웃풋에 요렇고 요걸 바꿀게요. 요것도 여기 지금 있는 걸로 하면은 뭐 예를 들면 COO에 다시 empty 이런 걸로 이제 내가 이제 파일 저장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 됐고, 네, 원하는 거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고, 지금 총 계산이 라디우스로 5를 하겠다. 5를 하든 좀 더 우리가 좀 더 하겠다면은 6을 하든. 그리고 업소버를 여기서 업소버 얘기 안 했네요. 여기서 업소버가 1이라는 것은 요거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업소버 여기에다가 업소버가 2라고 쓰면은요, 요 징크가 이제 징크가 저 주의가 되는 겁니다. 징크가 저 계산하는 첫 번째가 그 코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소버를 그냥 1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업소버 일반적으로 업소버를 맨 앞에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반경을 3.0으로 그냥 잡을게요. 그냥 사실은 이제 6.0으로 잡아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에러를 볼게요. input 잠깐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뭐냐면 input 파일을 넣을 때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러가 뜹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훌륭하네요. 좋은 예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위치 정해놓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돌아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았냐면은 일단 밸런스 스테이트의 전자들을 어떻게 익스체인지 할 건가,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도핑을 한다는 것은 도핑을 한 제인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 density of state라든지 이런 계산하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